차기건강보험 노동조합은 지난 7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문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차기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을 언급하며 차기 이사장 후보자는 건강보험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을 강화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한 6명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4명 중 장성인 교수는 이미 과거 행적으로 부적합 인물로 입장문에 언급됐으며 공단 출신 김필권, 김덕수 전 이사는 누구보다 공단의 현실을 잘 알 것으로 판단되나 그들이 적합한 인물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인 정기석 교수는 언론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와 소문이 있어 공개 질문을 하고자 한다며 성명을 통해 4개의 질문을 공개했다. 먼저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에 대해 물었다. 이는 불평등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급자들의 부당 청구 사례에 대한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하 성명 전문, 공단 이사장 유력자에 대한 노동조합 공개 질의 성명. 공급자인 의사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지난 4월 28일 차기공단 이사장 공모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기공단 이사장으로는 건강보험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 강화에 기여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공모에 참여한 6명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4명 중 장성인 교수는 이미 과거 행적으로 인해 부적합 인물로 입장문에서 거론했고 공단 출신 김필권, 김덕수 전 이사들은 누구보다 공단의 현실을 잘 알 것으로 판단되지만 적합한 인물로 단정짓지는 않았다. 나머지 1인 정기석 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와 풍문이 있어서 이 지면을 통해 정기석 교수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한다. 정기석 교수는 서울이대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성신병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메르스 유행 직후인 2016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메르스 대응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도 코로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 및 특별대응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력을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이다. 하지만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 출신이 자리를 잡는 것이다. 전쟁에 비유한다면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관이고 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 의사들과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 협상 파트너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심사평가원장의 의사 출신, 기획이사에 한해 사를 임명하더니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공급자 출신인 의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지켜내고자 몇 가지 공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자 한다. 첫째, 부평등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묻고 싶다. 불평등 양극화 시대, 지출산 고령화 사회 심화로 사회구조적 위험과 코로나19로 드러난 돌봄, 보건의료의 공백, 기후위기 및 신종감염병 발생 등
질병구조의 환경적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이면서도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정부 지원 확대 및 개인정보 개방 관련 데이터 3법에 대한 보험 재정 안정화 및 공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 안에서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필수 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다수 국민과 환자들에게 부치익을 주고 민영 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주면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봄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인 것이다. 국민 의료비는 인상하고 민간병원은 살찌우고 원격 의료 추진과 민간보험사에 개인 의료 정보를 서슴없이 넘기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셋째, 국가 채무를 회피하고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국회 토론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감염병 총진료비는 15조 6천억 원이다. 그중 건강보험에서 12조 9천억 원을 지출하였고 2조 7천억 원은 본인 부담금이다. 즉 감염병 진료비 중 83%인 약 13조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것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감염병 예방법 제4조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정하고 있고 제67조에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 부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타 법률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고에서 부담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법률도 아닌 건정심 의결로 감염병 진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퍼주었다. 심지어는 건정심 의결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퍼주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공단 재정 책임자가 된다면 어떠한 소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넷째, 국가의 감염병 전문가로 책임있는 자리를 두루 거친 이사장 후보자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급자들의 부당 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에 관해 묻고 싶다. 최근 공단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부부가 동시에 코로나19가 확진되어 각자 다른 병원의 재택치료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아내를 관리하는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전화가 와 환자 관리를 하는데 본인은 전화가 오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택관리 치료 중 환자 체온, 산소 포화도 및 증상 발현 여부 모니터링을 하루 예외할 경우 82,010원의 수가가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다.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확인하고 있다. 공급자인 의사 출신이지만 의료기관 지출을 관리하는 보험자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겠다는 소신을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의료비를 정감하고 공공성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맡아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소신과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이 부재하거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고 보장성을 낮추고 민영화의 길로 나선다면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둔다.